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 등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을 외면하고 심지어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예국 인사들을 폄훼해온 한국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서 소위 3대 메이저 신문인 조선동아중앙일보 구독 취소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주요 언론에 대한 정면 대응 선언에 이어 올해 40총선을 앞두고 국내 8개 언론사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중앙선관위에 부역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40총선 약 한 달 전인 3월 12일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24 사전투표 팩트체크라는 썸네일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이 선관위 부역 나팔수 노릇을 했다, 거세게 항의하자라는 제목의 성토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선관위 유튜브 영상에는 8개 언론사 연합과 중앙선관위 2024 사전투표 팩트체크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언론사 기자가 출연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성토문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언론사 연합이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팩트체크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 기획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해야 할 언론사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선관위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8개 언론사 연합은 조선비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머니투데이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 동영상에는 조선비저 기자 박지영이 출연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에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으며 과거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변명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면서 의용 언론이 따로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선관위는 선거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론사가 선관위와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합니까? 홍보기획사를 차리지 뭐하러 신문사를 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소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갖고 좀 심하게 말하면 언론사한테 돈 주고 선관위가 필요한 입장을 홍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착이 돼도 한참 유착된 겁니다. 언론사로서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선관위 예산, 쉽게 말해서 국민의 세금을 돈을 받아서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부쩍 이런 식의 선관위와 언론사의 유착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관위가 언론사에 돈을 주면 언론사가 무슨 선관위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상의 광고성 기사를 써준다든지 혹은 이번처럼 선관위가 필요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 기자가 출연해서 선관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 선관위는 마치 언론사 기자가 말을 하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매개로 해서 지금 선관위와 언론사가 서로 짝짝꿍해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몇 푼을 받아 먹겠다고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선관위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시키는 일도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지금 한국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타락해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한국의 언론사 더구나 꽤 크다는 신문사들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나 혹은 편집국장이나 이런 간부들은 없는지,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한국 언론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만약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탁월성을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 언론들이 이번 총선 투표지에 1차원 바코드에 바코드만 달랑 있고 그 밑에 투표지 출력 1년 번호를 모조리 없앤 사실을 한 줄이나 보도한 적 있습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위 8개 언론 연합이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때 일명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 언론사로서 현장을 심층 취재하고 이를 보도했더라면 저 따위 선관위 홍보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용 8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 언론사들에 강력히 항의해 주시고 그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선관위 부역 언론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외국 언론들이 한국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가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온 아스팔트 우파 활동가 3명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한 충격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월요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자유시민탄압 규탄 대회를 열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판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지난 4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이범 자유연대 대표와 박준식 자유언론연합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김상진 씨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속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돼서 징역 1년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판사가 법정 구속해서 구치소에 바로 보내버리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정재용이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작심하고 아스팔트 우파운동가 3명을 법정 구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때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자택 앞으로 찾아가 강도 높게 규탄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문재인 정권의 조국, 추미애 등과 맞서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자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성원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김상진 씨의 과거 발언으로 자신은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면서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례적으로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재용이란 판사는 오히려 불구속 기소된 김상진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는커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우파 시민운동가 3명의 법정 구속은 그동안 이재명이나 조국, 황운하 등 좌파 정치인이나 좌파 운동가들의 재판이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한국 판사들이 보여온 말도 안 되는 봐주기 행태와 비교되면서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좌편향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재용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과 관련해 자유우파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는 월요일인 4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10번 출구 법원 앞 정곡빌딩 부근에서 자유시민탄압규탄대회를 연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22대 총선 직후 조국 황운하 구속, 이재명 구속 재판을
자유시민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맞춰 자유시민 탄압으로 응답하는 사법부입니다. 이희범, 김상진, 박준식 등 세 시민활동가를 압수수색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월TV는 자유시민 탄압 대책위원회가 4월 22일 자유시민 탄압 규탄 대회에서 발표할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3인을 구속한 사법부의 폭력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명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용 판사는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이희범, 박준식, 김상진 3인을 경미한 혐의로 징역 6개월 1년형으로 구속 조치했다. 이런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폭력 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죄 혐의 내용은 압수수색을 나온 젊은 검사가 아무리 검사라 해도 나이 많은 피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금방을 떠는 것에 대해 팔을 내리고 말하라고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일에 구속을 시키는 판결은 사법부의 의도되고 계획된 애국우파 시민단체 죽이기의 표적 판결로 인식되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우파 애국투사 3인은 아무 권력이나 힘도 없이 오직 도덕성과 정의, 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열정을 바쳐왔다. 그리고 3인의 애국시민단체 대표들은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 조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불공정, 불균형,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애국시민단체 대표 3인에 대한 판결과 구속은 도저히 이해 불가의 역대급 사법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평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왔다. 그것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유애국투사 3인을 구속시킨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국민들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이번 사법부의 폭력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부 폭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죄는 소명되었는데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딸의 알바 서류를 조작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까지 만든 조국은 1, 2심에서 똑같이 2년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조국 사건은 기소 후 선고에 4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었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송철호, 황운하 등은 1심 판결에서 4년, 3년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들의 1심 선고도 무려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6개월은 구속인가? 애국시민단체 대표 3인의 인권이나 방어권은 어디로 갔나? 이게 사법 정의인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은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형평성이나 균형이 이루어진 판결인가? 이는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인 고무줄, 마음대로 판결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건은 2019년 7월 26일에 기소된 사건으로 무려 5년여를 끌다가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것을 기화로 자유우파 세력들을 죽이기 위한 기획된 표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는커녕 최후의 끝물이 아닌가 싶다. 사법부의 신뢰는 법대의 높이나 금은 법복이 아니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있다. 우리는 명확한 양형 기준도 없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 고무줄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 횡포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애국시민단체 3인의 구속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22일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는커녕 최후의 끝물이 아닌가 싶다.
참 가슴에 와 닿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 우리 똑똑히 기억합시다. 정재용 판사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이란 판사가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곳곳이 지금 정상이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어야 할 사법부의 심각한 좌 편향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왜곡된 신념을 가진 소위 판사라는 자들이 한국 법원에 절비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